남현희 전청조 사건에 대해서 양성을 오가는 결혼 사기 행각을 동시다발적이고 상습적으로 벌이는 걸 보면서 혹시 전청조 씨는 아닐까? 이 모두를 속여야 되는 게 아니라 내 타겟만 속이면 되니까 당사자는 의외로 쉽게 속는 거죠.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현희 전청조 사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 전청조 씨는 펜싱 금메달리스트인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등장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는데, 이분이 결국에는 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결국 구속이 됐죠. 이게 피해자도 되게 많았고 밝혀진 피해액도 점점 늘어나서 불과 8개월간 사기친 금액이 3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이 사람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자도 많고요. 사기 수법도 굉장히 악질적이더라고요. 투자 사기, 심지어 취업 사기까지 진짜 여러 가지 사기가 얽혀 있는데, 이 전청조 씨가 이 모든 여러 사기를 벌인 근간이 바로 결혼 사기였어요. 유명인인 남현희 씨랑 결혼한다는 점을 내세워서 나한테 좀 신뢰감을 얻고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는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전청조 씨가 여자라는 거죠. 저도 진짜 황당했는데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남현희 씨 이전에도 남자로서 여자랑 결혼한 적이 있었고, 남현희 씨랑 교제 중일 때에도 이번에는 또 여자로서 다른 남자랑 만나면서 양성 모두한테 결혼 사기를 친 거죠. 이게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일반적인 사기꾼들과 굉장히 다른 점인데요. 남자한텐 여자로, 여자한테 남자로 접근하다니 참 황당하죠? 정말 보면서 말세다 싶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전청조 씨가 어떻게 남자한텐 여자로, 여자한텐 남자로 접근하면서 환심을 살 수 있었을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범죄 전문가 분들께서는 전청조 씨의 사기 수법 자체는 전형적이라고 해요. 다만 사기의 대상이 남성과 여성을 오갔다는 게 놀라운 거죠. 이게 확인된 것만으로도 여러 건인데요. 좀 복잡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도 정리하느라 힘들었는데, 우선 5년 전인 2018년도 제주에서 여성 A씨와 결혼을 합니다. 자기를 남자로 소개하고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고, 이번에는 시그니엘을 렌트해 살면서 자기가 재벌인 것처럼 행세를 했잖아요. 그때는 제주도 호화 리조트에서 살면서 그 리조트가 자기 거라고 했다네요. 이때도 전청조 씨가 진짜 남잔지 의심하는 사람은 계속 있었대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지인이 피해자한테 야, 그 사람 여자 아니냐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자기랑 성관계도 했고 이 사람 남자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시기에 또 이번에는 부유한 여성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남성 B씨도 만납니다. 이때 남성 B씨한테는 내가 혼전 임신을 했다면서 결혼 준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죠. 근데 이게 또 뭐냐면 양다리가 아니라 세 다리였어요. 이때 다른 남성 C씨도 만나고 있었거든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양성을 오가면서 결혼 사기를 치다가 결국에는 2020년도에 사기죄로 교도소에 갑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교도소에서도 애정 행각을 이어가요. 정말 대단해요. 열심히 쉬지 않고 여러 다리를 막 걸치는데, 외국인 여자 수용자 D한테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편지도 쓰고 막 껴안고 있다가 교도소에서 제재를 받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동시에 다른 교도소에 있는 남자 수용자 E랑 펜팔을 통해서 혼인신고도 하고요. 이런 전청조 씨는 광복절 특사를 받아서 2022년도에 빨리 출소를 합니다. 근데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남성 F씨를 만나요.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때는 당연히 여성으로 만났고 성관계도 했죠. 그리고 2022년도 11월에는 임신을 했다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이 F씨가 전청조 씨를 승마 선수로 알고 있었는데, 전청조 씨가 내가 임신을 해서 승마대회에 못 나간다. 그런데 이미 스폰서비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위약금을 내야 되니까 제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또 수천만 원을 뜯어냈죠. 이 F씨가 올해 4월 남현희와 전청조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일 때 전청조 씨를 고발했어요. 남현희 씨랑은요 2023년도 1월부터 만났는데, 이때는 성전환한 남성으로서 남현희 씨에게 다가갔다고 하네요. 2023년 4월 남현희 씨랑 교제하는 중간에
이번에 또 남성 G씨를 만납니다. 이 G씨는 당연히 전청조 씨를 여성으로 알고 있고 서로 결혼 얘기도 오갔고요. 이 남현씨 사건이 터지니까 이 G씨가 깜짝 놀라서 10월에 또 전청조 씨를 고소를 해요. 어때요? 정신 하나도 없으시죠? 저도 이거 확인하다가 막 정신을 잃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듣기만 해도 어질어질하시죠? 정말 죄송하고요. 일단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 전청조가 본인 주장대로 과연 성전환증인가, 트랜스섹슈얼리즘인가, 여잔데 남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성전환증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흔히 좀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자신의 성적 정체성, 젠더 아이덴티티와 타고난 생물학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좀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인데요. 정신과적으로는 성정체성 장애라고 합니다. 이 성정체성 장애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성전환증, 트랜스섹슈얼리즘인데요. 생물학적 성과 반대성, 즉 여성은 남성으로, 남성은 여성으로 자기 동일시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에 대한 불만족이 굉장히 많고, 생물학적 성과 반대성, 즉 여성은 남성, 남성은 여성으로 자기 동일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여성인데 남성이 되고 싶어요? 근데 뭐 가슴도 있고 뭐 생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고통을 받고 너무 혐오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성전환 수술을 해서 성별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죠. 과연 이 전청조가 성전환증이었을까요? 2023년 11월 4일에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전청조 씨가 스스로 자신이 성전환증 환자라고 합니다. 나는 여자지만 사실은 남성 정체성을 가졌다. 나는 성전환 수술을 준비를 해왔고 남자가 되려고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가슴을 확 들어서 가슴 절제 수술을 한 흔적을 PD한테 보여주고요. 이 가슴 절제 수술이 남현희 씨에게 자신이 남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 사기꾼 전청조 씨가 지킨 유일한 약속이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청조 씨는 성전환증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로 전청조 씨의 심리 상태는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이 성전환증에는요, F64.0이라는 질병 기호가 있습니다. 이 성전환증이 있는 분들은 이 성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서 가장 처음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상담을 해보고 이분이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고 있고 또 다른 성으로 전환되는 과정들을 충분히 경험도 해보고 의사와 상담을 해보고 이 성전환 이후 내가 살아갈 삶에 대한 장점과 또한 내가 또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성전환증으로 진단을 받아야지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 등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대략 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성전환증을 판단하는데요. 지정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이 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 지정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대우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 자신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과 자신의 신체적 성 사이에 중대한 불일치, 또 지정된 성별이 아닌 다른 성징을 얻고자 하는 강한 욕구, 또 자신이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성별과의 불일치로 인해서 자신의 신체적 성징을 제거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 자신에게 지정된 성별이 아닌 다른 성의 전형적인 행동과 정서를 가졌다는 강한 확신. 이런 표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중에서 최소 2가지 이상을 최소한 6개월 이상 겪어야 되고요. 타고난 성별과 스스로 느끼는 성별 간의 현저한 불일치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받아야지 진단이 됩니다. 근데 이 전청조 씨가 6개월 이상 자신의 성 때문에 고통을 받았나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자기 편의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막 오가죠? 2018년도 결혼 당시도 그렇고 남현희 씨와 결혼을 준비하던 때도 자유롭게 양다리 세다리 남자 여자 오가면서 철저하게 이득을 챙기지 않았나요? 이런 모습은 전형적으로 성전환증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과 아주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환증 환자는 자신의 성을 혐오하거든요. 한시도 못 참을 정도로 힘들어하고요. 내가 남잔데도 남자를 싫어하고 여잔데도 여자를 싫어하고 남잔데도 내 고환이라든지 성기 이런 것들을 막 혐오하고요. 여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유방, 여성의 성기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생물학적인 몸을 가지고 뭐 여성인 경우에 뭐 남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남성인 경우에 뭐 여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이러한 자신의 생물학적 성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들을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극도로 혐오하죠. 두 번째로 본인이 이제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전환 과정은 대략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셔서 상담과 진단을 받고 또 남성은 여성으로 여성은 남성으로 생활을 해보고 이때 최소 3개월 이상 생활을 좀 경험을 해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이때가 되게 중요한데 몸이 결정적으로 막 변하게 돼요. 이 호르몬 치료 과정을 충분히 겪은 다음에 그 이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요. 법적 성별을 정정하게 되는 절차가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성별 정정 신청을 하려면 생식 능력이 완전히 상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남성은 여성으로, 여성은 남성으로 성전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 첫 단추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성전환 수술 전에 보통 호르몬 치료를 먼저 하는데 이때 몸이 결정적으로 되게 많이 변합니다. 이 호르몬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한번 맞기 시작하면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할 때, 그러니까 남자가 에스트로겐을 맞을 때, 이럴 때는 변화가 그나마 느린데요.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할 때, 이 남성 호르몬을 맞을 때는 이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강력하고 속도가 빨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한 병만 맞아도 몸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인터뷰 영상을 보면 전청조 씨는 목소리가 남성적으로 변했다든지 얼굴에 턱수염이 난다든지 목젖이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좀 관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호르몬으로 인한 변화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도 이 성전환을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 성전환증 환자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은데요. 남성이 여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경우죠. 이 경우에 좀 여성 호르몬을 맞게 되면 이제 남자분도 가슴이 나오고 이제 근육이 쭉쭉 빠집니다. 약간 지방이 생기고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좀 근육도 만들어주고 몸에도 활력을 주고 감정적으로는 좀 업시켜주고 공격성을 올려주고 또 좋게 말하면 좀 활력을 주는 기능이 강한 그런 호르몬이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사실 여성 호르몬을 맞다 보면은 조금 내가 평소 기분보다 약간 다운된다고 느끼고 호르몬의 기복에 따른 감정 기복이 생기고요. 또 특히 이 여성 호르몬을 맞으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다 보면 예전보다 실제로 몸에 좀 위압감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좀 경험하다가 다시 남성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저는 성전환 수술에 대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이런 호르몬 치료에 대한 신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 그냥 단순히 신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전환 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가족 관계의 좀 끊어짐, 친밀한 관계의 형성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들, 아무래도 조금 취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가 여성 호르몬을 맞다 보면 좀 피부도 좋아지고 목소리도 부드러워지지만 이게 골격을 바꿔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워낙에 좀 곱상한 분들은 여성화 성형을 해서 잘 되면 진짜 여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되게 우락부락해서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운 케이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도 좀 경험을 해보고 최종 결정을 하시도록 안내를 할 때가 많아요. 전청조 씨가 방송에서 대뜸 갑자기 가슴을 들추면서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가슴 절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사실 이제 남현희 전청조 씨 인터뷰 내용들이 엄청 나왔잖아요. 거기서 전청조 씨가 했던 말 중에 남현희 씨가 너가 가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를 남자로 안 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등 좀 남성으로의 성전환을 좀 종용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전청조 씨 나름으로는 좀 보다 큰 한탕, 수십억, 수백억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남현희 씨에게 좀 신뢰감을 주고자 한 것 아닐까요? 또 막상 수술 당일에 남현희 씨가 찾아가려고 하니까 전청조 씨가 굉장히 좀 우울해하면서 남현희 씨의 병문안을 거절했다고도 하고요. 여기까지는 사실 저의 추측일 뿐입니다. 사실
가슴 절제 수술을 왜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의학적 과정을 다 밟고 법적 절차까지 다 밟아야지 비로소 성별이 바뀌는 건데, 이 와중에 전청조 씨는 PD한테 또 거짓 신분증을 보여주죠. 주민번호 1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자기 거짓말이 이미 다 들통나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건데요. 병적인 거짓말이나 좀 공상허언증 이런 류의 모습이지 본인의 성적 정체성과는 좀 무관한 것으로 보여요. 도대체 왜 이런 전청조 씨한테 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바보도 아닌데. 더구나 이 남현희 씨는 공범인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여부는 제외하더라도 이분이 정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정말 살 만큼 사셨는데 정청조를 남자로 믿어? 심지어 임신을 했다고 믿는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남현이 바보 아니냐. 근데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한 영화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이 데이빗 크로넨버그 감독의 1993년 영화인 M 버터플라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 한번 이렇게 유튜브 보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1964년도 북경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회계사로 일하던 르네 갈리마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르네는 오페라 나비 부인을 보러 갔다가 여기서 경극 배우 송 릴링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이때 르네는 유부남이었어요. 아내도 있었는데 점점 송한테 빠져들죠. 그녀를 나의 나비라고 부르면서 운명적인 사랑을 느낍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송이 이제 동양적인 가치관을 내세우면서 이 성관계를 할 때도 르네 앞에서 옷을 절대 벗지 않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 르네는 송 릴링이 자극하는 이런 판타지적인 모습, 좀 동양적이고 이 순종적인 모습에 반한 것 같아요. 이 르네는 사실은 성적으로도 좀 숙맥이고 부인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송 릴링이 르네한테 임신 사실을 알리고 르네는 이 말을 믿죠. 송이 옷을 벗은 모습을 단 한 번도 못 봤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르네가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면서 둘이 헤어지지만 르네는 계속 송과 그의 아이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송이 찾아와요. 아이, 당신, 나 셋이서 프랑스에서 함께 살 수 있다고. 그러려면 중국 정부에 정보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 르네가 기밀을 빼돌리다가 체포가 되고 법정에 서는데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송 릴링이 남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도 아니고요. 생물학적으로 완벽한 남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 거짓이었던 거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영화가 실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실제로 1986년에 프랑스 외교관인 버나드 브루시프가 국가 기밀 누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 외교관과 경극 배우 쉬 페이프 간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이 두 사람이 20년 동안 연인이었는데 버나드는 20년 동안 사귀어오면서 상대방이 남성인 걸 몰랐던 거죠. 20년 동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심지어 둘 간에 아이도 있다고 믿고요. 이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정체를 언제부터 알았는지, 공범인지 여부는 사실 알 수 없지만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남현희 씨가 전청조가 나랑 좀 결혼할 만한 그런 퀄리티의 사람이라고 믿은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잡지 인터뷰까지 했겠죠? 이 전청조 씨는 본인이 좀 여자라서 오히려 이 여자들이 가지는 남자에 대한 판타지를 잘 알았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그걸 활용했을 거고요. 남현희 씨는 이혼 상태였으니까 사실 이혼하시기 전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는 않으셨겠죠. 그때 이제 전청조가 접근을 해서 남편이 보여주지 못한 모습, 혹은 남편이 이런 건 좀 부족하다고 남현희 씨가 인식했던 부분들, 예를 들면 듬직한 모습, 구원자의 모습, 뭐든지 다 해결해주는 해결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전청조가 보여줬을 것 같아요. 아마 자신의 어마어마한 재력으로 너의 문제는 뭐든지 다 해결해 주겠다고 했겠죠.
그랬다면 조금 미심쩍고 이상한 면이 있더라도 믿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거든요. 남현희 씨는 그땐 내가 전청조를 믿고 사랑했다고 하는데 과연 인간 전청조를 사랑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돈에 대한 욕망, 신분 상승 욕구를 원했던 걸까요? 이 사기꾼을 만나면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기꾼은 상대가 원하는 걸 잘 읽기 때문에 그 타겟의 심리 상태와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읽어준다고요. 이 모두를 속여야 되는 게 아니라 내 타겟만 속이면 되니까 밖에서 볼 때는 참 어설퍼 보여도 당사자는 의외로 쉽게 속는 거죠. 이 영화 엠 버터플라이에서 보면 르네는 송을 그녀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나비 버터플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송이라는 사람 자체보다는 자신이 원했던 이상적인 여성상, 좀 순종적이고 나긋나긋하고 자신의 콤플렉스를 자극하지 않는 동양 여성의 이미지, 그걸 사랑한 것 같아요. 송도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르네가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자극해서 내가 원하는 걸 또 얻어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 황당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20년 동안 한 번도 맨몸을 본 적이 없는 여자가 내 아이를 낳았다고 믿는 정말 황당한 상황인 거죠. 저는 또 전청조 씨가 양성을 오가는 결혼 사기 행각을 동시다발적이고 상습적으로 벌이는 걸 보면서 혹시 전청조 씨가 성중독자는 아닐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20대 초반에는 미팅 앱을 통해서 나이 많은 남자들과 일회성 만남을 가졌다고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성중독, 그러니까 섹스 중독은 성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성관계 때문에 심지어 일상생활에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조절이 안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동 조절에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중독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어린 시절에 성폭력이나 성적 학대를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청조 씨가 그런 경험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어린 시절에 성폭행이나 성학대를 겪게 되면 성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기가 쉬워지고요. 그런 혼란 속에서 성소수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남성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전청조 씨의 경우에는 성전환증 환자가 아닌데도 남성 역할을 했다는 게 되게 특이하잖아요. 실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분한테 성관계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서까지요. 단순히 이게 사기를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신과적 관점에서 보면 남성에 대한 혐오가 오히려 자신이 남성 역할을 하면서 여성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좀 해봅니다. 정신과적 용어로는 Identification with Aggressor인데요. 예를 들자면 군대에서 선임에게 소위 굉장한 태움을 받았던 친구가 나중에 자기가 선임이 되면 자신을 괴롭혔던 선임과 똑같이 후임들을 괴롭힌다든지, 또 굉장히 고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자신이 시어머니가 됐을 때는 며느리한테 자신이 당한 것과 똑같이 혹은 더 심하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청조 씨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나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남자 여자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조금 인격적으로 좀 정신적인 성숙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해보고요. 또 지난번에 나르시시스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르시시스트는 성관계를 빨리 맺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빠르게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의 기준을 무너뜨리면서 상대에 대해서 더 지배력을 얻게 하거든요. 사기도 상대방에게 얼마나 침투하는지의 문제로 느껴지는데 이 전청조 씨가 인간의 이런 특성을 좀 잘 알고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의심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성관계라는 거. 그리고 그런 친밀한 관계를 무기로 삼아서 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했죠. 굉장히 나르시시스틱할 뿐더러 사이코패스적입니다. 오늘은 전청조 씨의 결혼 사기 행각, 성전환증, 여성들을 속여 넘길 수 있었던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청조 씨의 거짓말, 이 병적인 거짓말과 공상허언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불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